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10월달인데요. 10월달에는 늘 트렌드 코리아가 출간되어서 저도 몇 년 전부터 챙겨보는데 벌써 2022년도 트렌드 코리아가 나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타이거 5월 캣이란 이름으로 각 나노사회, 머니러시, 득템력, 너스팅 라이프, 헬시 플레저, 엑스티니즈백, 바른생활 루틴이, 실질감 테크, 라이크 커머스, 내러티브 자본 이렇게 총 10가지의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머니러시랑 헬시 플레저를 읽고 든 생각을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먼저 머니러시는 작년 자본주의 퀴즈와 비슷하게 돈에 대한 관심은 이제 전 연령층 최고 관심사인데 이 머니러시는 미국의 골드러시를 빗대어서 수입의 다변화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단순히 노동으로 버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는데 투자과 투자로 양분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뉘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돈은 목적이 아닌 자신의 성장과 자기 실현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헬시 플레저인데요. 건강에 대한 관심 또한 전 세대의 관심사로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모두 즐겁고 지속이 가능한 건강관리가 대세되고 있다고 합니다. 즐겁고 편안하게 건강관리라는 의미로 헬시 플레저라고 명명하는데 길티 플레저의 중의적인 의미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저는 머니러시랑 헬시 플레저 키워드를 보고 생각이 든 게 요새 넷플, 티빙 같은 OTT나 모바일 게임 혹은 일할 때도 가장 많이 혹사당하는 게 눈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머지않아서 인공 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사가 높아질 것 같은데요. 여기다가 투자를 하면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꽤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따로 말 안 한 8가지 키워드랑 말한 2가지의 키워드의 추가적인 내용은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가가 18,000원인데 미래에 대한 10가지 키워드를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예측해준 값으로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제가 근래 읽었던 책 중에서 추천하고 싶은 책을 소개해볼까 하는데 먼저 지적 자본론입니다. 취향을 설계하는 곳 츠타야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책은 서점을 열기까지의 과정을 좀 더 외부적인 요인과 함께 설명한 책이라면 이 책은 츠타야 서점의 좀 더 내부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고유적인 가치에 대한 이야기로 도서전 리커버로도 나와가지고 그렇게 좋은 책인가 싶어서 한번 읽어봤는데 이 책은 시대가 변하면서 유행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자신의 취향을 더 확고하게 다지는 사람들을 겨냥한 영감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단순함의 법칙입니다. 이 책을 알게 된 건 어반 라이크 잡지에서 여러 책 덕후분들의 인생 책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나와서 한번 관심이 있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이 책 편집 부분에서도 글씨랑 배열 간격이 시원시원하고 총 10가지의 단순함에 관한 키워드들이 있는데 각, 축소, 조직, 시간, 학습, 차이, 맥락, 감성, 신뢰, 실패,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다 읽어보면 이 책은 미니멀리스트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복잡한 것과 단순한 것 딱 그 이분법적인 걸 넘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라고 느꼈는데 제가 이런 자기계발서를 좋아해서 아주 만족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은 배움의 발견입니다. 이 책은 처음 읽을 때 이 책이 실화라고? 이제 계속 읽어갈 때마다 진짜 실화야? 아니 정말 실화야?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느낀 바로는 웬만한 스리소설 쌈싸먹는 에세이입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소녀가 유명 대학 박사가 되기까지 그 과정을 담은 건 알고는 있는데 그 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가 부모의 그 강한 신념일 줄은 몰랐죠. 총 이 책은 3부로 1부는 어린 시점부터 전개가 되는데 뭔가 앵무새 죽이기도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저자의 부모는 나는 자연인이다에서 나오시는 분들처럼 문명보다는 자급자족을 하는 걸 추구하는데 이게 본인들만 하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가족에게 강요를 하기 시작하는 것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저자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부모의 사랑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냥 제 3자인 제가 봤을 때 아빠의 말도 안 되는 그 신념을 강요받으면서 도망칠 수도 없던 그 이유가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사랑이 없다면 진작에 막 생존 본능에 앞서서 손절치고 열심히 도망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 2부부터 본격적으로 저자는 셋째 오빠 타일러의 도움과 자극으로 집을 나와 대학을 다니면서 점차 자신의 가정이 일반적이지 않음을 깨닫게 되고 극복을 하면서 타라 또한 사랑하니까 아빠의 신념을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또 상처를 받고 자꾸 깨지고 깨져가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마침내 타협점도 찾게 됩니다. 아빠는 아빠고 나는 나라는 것을요. 이 책은 500페이지가 넘는데
초반 내용이 너무 좀 충격적이라서 이틀 만에 다 읽었고요. 읽으면서 솔직히 이런 과거를 드러내기가 쉽진 않았을 텐데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똑바로 마주하게 되고 그걸 극복해 나아가는 저자분이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책에는 피그 말리온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대학에서 교수한테 저자 타라가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니까 교수는 피그 말리온이란 책 속으로 들어온 기분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버나드 쇼의 대표작 피그 말리온도 이야기해보자면 일단 이 책은 마지막 부분을 읽기 위해 쭉 읽어야 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드는 피그 말리온이 신에게 빌어서 살아있는 조각상과의 혼인은 이 피그 말리온 입장에서 볼 때 신비롭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조각상에서 인간이 된 갈라테이아 입장에서 볼 때 과연 같은 마음일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히긴스와 일라이자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뭐 스승과 제자, 부모와 자식, 남자와 여자, 귀족과 서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보지만 사실 결국 사람과 사람이라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알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최근 여름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책과 같은 소재지만 완전 다른 전개, 결말을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베일도 같이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름은 한 마을에 살고 있는 체리티가 어린 시절 자신을 산에서부터 데리고 온 로열과 같이 사는데 이 로열은 체리티를 정식 입양한 건 아니고 그녀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자 결혼을 하자고 합니다. 체리티는 싫어하면서 이제 집을 나가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해처드 부인의 도서관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부인에게 부탁을 하고 일을 하게 되면서 부인의 사촌인 한이를 만나게 되고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근데 이후의 전개는 정말 제 예상 밖의 전개였는데 저는 막연하게 해피 엔딩을 원했지만 정말 이게 내가 원하는 해피 엔딩인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단점이 인물들이 좀 매력이 너무 없어요. 특히 남자 인물들 둘 다 별로입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이 책의 여름 그 특유의 싱그러운 묘사는 정말 좋습니다. 다음 인생의 베일은 시작부터 불륜 들킨 것 같다고 난리를 부리는 키티의 시점으로 여동생이 좋은 집안과 결혼한다기에 나이에 쫓겨가지고 조바심에 세균학자인 월터랑 결혼을 하고 남편에게 큰 관심이 없었는데 일단 남편 따라 홍콩으로 이주해서 불륜 상대인 찰스를 만나서 행복해하는데요. 찰스 또한 아내가 있지만 키티는 자신을 더 사랑할 거라는 그런 생각에 월터가 그 외도 장면을 봤어도 당당하게 아주 좋게 이혼하자고 할 생각이었는데 월터는 진짜 뜻밖에도 콜레라가 발생한 그 지역에 지원을 해서 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아직 아내인 키티 역시 같이 가게 돼버리는데요. 과연 월터는 무슨 생각인 건지 복수인 건지 이거는 책을 통해 마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단점은 인종차별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하지만 정말 전개와 인물들 그 매력을 엄청 잘 살렸고요. 주인공 키티는 끝끝내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이상하게도 악기를 막 응원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들게 합니다. 두 권 다 여자 주인공의 사랑과 성장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성향이 좀 상이하게 뚜렷해서 호불호가 갈리는 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까먹고 있던 요 부푼 박스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처드 파우스의 갈라테아 2.2입니다. 이거는 진짜 읽어보고 싶었는데 내용이 좀 빡셀 것 같아서 고민 좀 하다가 제가 듄을 다 읽으니까 SF가 이제 좀 덜 두렵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그 말리온도 읽어봤으니 당연히 이 갈라테이아 것도 읽어봐야죠. 게다가 이 책 소재가 인공지능인데 제가 또 아이로봇 영화를 굉장히 재미있게 봐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트릭미러입니다. 이 책도 읽어보고 싶었는데 늘 그렇듯 이상만 커서 제가 읽어보고 싶은 책들을 장바구니나 뭐 보관함에 담고 읽고 있다가 중고로 있길래 사봤고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찰을 담은 그런 에세이로 부제가 여기 보기로 한 것과 보지 않기로 한 것들인데 이 부제의 뜻이 뭘까 내용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영상은 책 하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